1942년 4월 초 육지에서 일본이 버마를 계속 공격하고 있을 무렵 일본 해군의 지원 작전으로 인해 실론섬, 현재의 스리랑카 근해에서 벌어지게 되는 인디안 오션 레이드, 실론 해전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의 실론 근해 도착일을 너무 앞당겨 계산해서 미리 나가 있던 영국 동양함대는 일본 함대를 발견 못하고 재급유를 위해 몰디브의 해군기지 포트 T에 가 있는 사이 연합군 정찰기가 실론섬 남동쪽 약 360마일 해상에서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합니다. 영국 함대를 지휘하는 소머빌 제독은 이 소식을 듣고 일본 함대가 발견된 해역으로 바로 출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영국 함대는 일본 함대에 항모가 몇 척이 있는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일본 함대를 발견한 카탈리나 비행정이 자세한 정보를 타전하기 전에 격추되기도 했고 이전에 일본 함대의 항모가 2척밖에 없다는 사전 정보를 철석같이 믿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영국 함대가 포트 T에 도착한 시점과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이 시간차가 거의 안 나서 전체 함대가 재급유를 전부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함대에서 재급유를 먼저 하고 빨리 마친 신형 함정 위주의 포스 A가 먼저 출항하고 구형 항공모함과 전함으로 이루어진 포스 B는 4월 5일이 되어야 출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소모빌 제독은 일본 항모는 무조건 2척이니까 포스 A의 신형 항모 2척으로 맞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영국 함대는 포트 T로 향할 때 일본 함대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는지 원래 다른 호위 임무 및 수리가 급했던 중순양함 2척과 구형 항모 허미즈를 다시 실론으로 보내 영국 함대는 3개의 부대로 나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소머빌 제독이 새로운 정찰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서 일본 함대 구성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바로 포스 A를 일본 함대 쪽으로 출동시킨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후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정찰기가 보낸 무전을 포착한 일본 기록에 의하면 그 무전의 내용은 전함 3척, 항공모함 1척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일본 함대를 처음 발견했던 이 정찰기도 일본 항모들을 전부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함대를 발견한 지점이 실론섬 동남쪽 360마일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노티컬 마일, 즉 해리면 667km가 되고 그냥 마일이면 579km인데요. 왕립 캐나다 공군 저널에서 이 전투에 대해 다룬 2014년 논문에서 360마일을 579km라고 적어놓고 있어서 해리가 아닌 그냥 마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발견한 영국, 일본 함대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942년 4월 4일) 오후 일본 함대의 대략적인 위치가 확인된 후 영국은 실론에서 오후 5시 45분에 다시 정찰기를 띄워 일본 함대를 감시하게 합니다. 이 정찰기는 오후 10시 37분 일본 함대를 다른 위치에서 발견하는데 이 위치는 실론섬 남단에서 약 5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는 4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서쪽으로 항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 함대는 적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콜롬보 공습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날은 바뀌어 4월 5일이 되었고 이 정찰기는 구름을 이용해 잘 숨어가면서 일본 함대에 들키지 않고 있다가 4월 5일 오전 6시 15분 실론섬 남쪽 약 180km 지점에서 일본 함대의 위치를 타전하고 약 90분 후 격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월 4일 오후부터 5일 아침까지 실론섬의 영국군도 공습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모빌 제독 이전에 동양 함대를 지휘하던 제프리 레이턴 제독이 당시 커맨더 인칩 실론으로 실론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레이턴 제독은 공습 대비를 하면서 콜롬보 항에 군함들이 정박해 있다가 당하지 않게 전부 바다로 나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함대에서 분리되어 이미 콜롬보 항에 도착해 있던 중순, 코널과 도세셔도 다시 남쪽으로 가서 포스 A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실론섬 북동쪽 항구인 트린코말리에 와 있던 항모 허미즈는 항구를 빠져나가 실론 북동쪽 해상에 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실론의 모든 영국군 전투기들은 4월 5일 오전 4시에 스탠바이 지시를 받고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진주만 기습과 달리 이번 일본의 공습은 완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4월 5일 오전 6시경 일본 항모부대는 콜롬보로 공격대를 발진시켰습니다. 이 공격대에는 97식 함상 공격기 54기와 99식 함상 폭격기 38기가 포함되었고 제로기 36기가 폭격기들을 호위했습니다. 이 공격대는 진주만 기습 제1파를 지휘했던 후치다 미츠오 중좌가 이끌었습니다. 후치다 중좌는 이 공격 2달 후 미드웨이 해전에도 참가했으나 전투 시작 약 일주일 전에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는 바람에 공격에는 참가 못하고 불타는 아카기에서 탈출하다 2발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격대가 발진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콜롬보에서도 카탈리나 정찰기가 이륙했습니다. 이 카탈리나 정찰기는 실론 남쪽 해상에서 북쪽으로 가는 10여 대의 일본 항공기들을 목격합니다. 일본 항공대는 항모 히류의 적 정찰기 목격 사실을 타전했지만 카탈리나 정찰기는 이 항공기들이 영국 항공기인 줄로 착각하고 보고를 못하고 맙니다. 이때가 오전 6시 45분이었고 만약 보고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콜롬보의 영국 전투기들이 제때 이륙해서 일본 항공대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군이 다가오는 일본군 항공대를 놓친 첫 번째 실패였고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실패도 있었습니다. 실론섬 콜롬보 지역을 확대한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콜롬보항이 보이고 콜롬보항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바로 현재 콜롬보 시내에 위치한 로열 콜롬보 골프클럽입니다. 이 콜롬보 골프클럽의 첫 모임이 1880년에 있었다는데요. 태평양 전쟁 때는 이 골프클럽에 영국군 레이더 기지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이 골프장에 있던 레이더 기지의 이름이 AMES-254였고 트린코말리 쪽에 있는 기지는 AMES-272였습니다. AMES-254는 일본군의 공습이 예측됐던 3월 18일에 운용 요원들이 도착했고 22일에 설비가 도착해서 25일에 기지가 완성되었고 28일에는 전화선 연결도 되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본 항공대를 막으려고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레이더를 설치한 것인데요. 원래 이 레이더 운용 요원들은 이집트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는데 레이턴 제독이 처칠 수상에게 나중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산으로 인한 간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해보자 주변 지형의 영향 등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던 데다가 운용 요원들의 근무 시간이 unequally divided, 즉 누구는 짧게 근무하고 누구는 길게 근무해서 후자는 피로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 부분이 일본 항공대가 공습을 가하던 그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일본 항공대가 접근할 때 레이더 기지는 조기 경보를 내리지 못했고 빨리 연락을 받고 이륙해서 고도를 확보하고 일본기를 요격해야 할 영국군 전투기들이 폭격당하기 직전 혹은 폭격 도중에 이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힘들여 설치한 레이더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공격대는 실론 서해안이나 내륙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서쪽 바다를 통해 멀리 떨어져서 오다가 콜롬보 남부로 진입해 목표물로 향했습니다. 일본기들은 대략 오전 7시 30분부터 콜롬보의 비행장과 항구 등 목표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기 경보가 없다시피 했지만 영국 항공기들은 최대한 빨리 요격에 나섰습니다. 당시 영국 조종사의 증언에 의하면 콜롬보항을 지키러 이륙한 항공기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본 폭격기들이 공격을 개시했고 전투기들은 더 높은 고도에서 엄호하고 있어서 일본 폭격기들을 공격하는 영국 전투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상공의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아 일본 폭격기들이 애를 먹었던 것이 그나마 행운이었습니다. 1942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날의 공격을 이스터 선데이 레이드라고 부릅니다. 4월 5일 아침의 공격에서 일본은 콜롬보의 여러 지상시설물 등을 공격했고 수리 중이라서 항구 밖으로 못 피한 구형 구축함 HMS 테네도스가 침몰했습니다. 영국 측은 이날 공습에서 항공기 26기를 잃었고 일본 측은 7기를 잃었습니다. 일본기들은 이미 콜롬보항에 영국 군함이 없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영국군은 정찰기의 실수와 레이더 기지의 문제로 일본 항공대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한 것이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영국 동양함대의 근거지를 실론에서 철수시키는 결정에 일조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 항모부대는 콜롬보에 대한 제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인근 해역을 정찰하고 있던 일본 함대 정찰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콜롬보에 대한 제2차 공격을 취소합니다. 콜롬보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던 도중 일본 중순양함 토네에서 발진한 영식 수상 정찰기 한 대가 일본 함대 서쪽 지역 해상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순양함 토네는 위와 같은 영식 수상 정찰기 6기를 탑재해서 항모부대가 출동할 때 자주 전방에서 정찰 임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고 토네의 정찰기는 4월 5일 오전 10시경 일본 항모부대에서 약 350km 남서쪽에서 적 순양함 2척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2척의 순양함은 당시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소모빌 제독의 함대에서 분리돼서 콜롬보에 들어왔다가 일본군의 폭격이 예상되자 항구에서 빠져나와 다시 영국 함대에 합류하기 위해 돌아가던 중순양함 코널과 도세셔였습니다. 이때 도세셔는 미뤄진 수리를 위해 그리고 코널은 호주로 가는 수송선단 호위를 위해 함대에서 분리되었다가 일본군에 걸린 것인데요. 이제 일본 항모에 남아있던 다른 항공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나구모 제독은 콜롬보 2차 공격을 위해 어뢰를 폭탄으로 재장착하도록 명령했으나 콜롬보항에 군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 순양함 2척 발견 보고가 들어오자 이 2척을 잡기로 결정하고 폭탄을 다시 어뢰로 바꿀 것을 명령합니다. 나구모 제독이 실론에서 했던 걸 이후 미드웨이 때도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뢰 재장착이 시간이 소요돼서 대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소류와 희류의 함폭들이 출격합니다. 영국의 두 중순양함들은 자신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으나 따라오는 일본 수상기를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몰디브의 포트티에서 급히 출발한 소모빌 제독의 함대는 계속 실론 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때 이미 영국 함대는 콜롬보에 일본 항공대가 공습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콜롬보 공습에 참가한 일본 항공기는 128대였고 영국 측은 콜롬보에 나타난 일본 항공기가 75대 정도라고 추측했는데 75대가 맞다고 봐도 규모로 볼 때 일본 항모는 2척이 아니라 더 있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 2척을 보유한 소모빌 제독은 계속 일본 함대 쪽으로 접근했는데요. 소모빌 제독이 이 같은 선택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함대가 보유한 레이더를 이용해 필요하다면 일본 항공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콜롬보 공습을 마친 일본 항모부대와 베테랑 항공대, 항공 엄호 없이 일본 폭격기들과 싸워야 하는 중순양함 코널과 도세셔, 그리고 일본 함대 쪽으로 달려가는 항모 2척을 포함한 영국 함대. 이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